네, 저는 강북구 강승입니다. 제가 찾동을 해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찾동도 공간을 개선해서 인테리어 위주의 작업 및 구조 보강 내지는 이런 걸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마을 건축가 선생님들이 돈 보고 작업하시는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협력업체, 그러니까 전기 도면이 필요하다든가 통신 도면이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그 소화 관련 뭐 등등 이러한 이제 협력업체 비용들이에요. 구조 보강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그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제일 큰 문제는 견적이에요.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이게 다 틀려요. 인테리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기준 가이드를 주시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뽑는 거와 B라는 업체가 뽑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의 단가를 맞출 거냐 아니면 업체 기준으로 맞출 거냐 이거 되게 달라요. 기준 가이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조달 기준으로 맞추라 그러면 택도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실행적으로 가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실행가로 맞췄어요. 실행으로 하고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도 손해보면 안 되시잖아요. 공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손해보시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를 많이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건 뻔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설계비의 적정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는 건축가들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도 그 봉사 뒤에는 그 건축가들이 뭐가 남으면 결과가 남아야 돼요. 돈이 안 되면 좋은 결과를 남겨야 건축가가 신나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아예 몰아서 주시든지 그러면 그 협력업체라고 하는 그 군을 아예 A, B, C 한 뭐 이 군데서 해주시면 뭐 통합적으로 하나는 적지만 10개를 몰아서 그 업체가 한다면 그 업체는 할만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역 사무실 또는 내역하는 업체 우리 왜 그 참동할 때도 그렇게 이제 좀 골라서 하긴 했었는데 또는 이제 집수리 뭐 서울시에 집수리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쪽을 연계를 한다든가 등등 해서 좀 이렇게 그 실력 있는 또 검증된 그런 시공업체들을 아예 좀 이렇게 배포해 주셔서 아예 주셔가지고 그들이 견적을 좀 뽑게 그 공신력 있게 뽑게 해주시든지 이러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 디자인 뭐 강의를 하던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될만한 시공사가 아니면 강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뭐 두드러 보겠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가이드, 내역을 뽑는 가이드, 그 다음에 내역을 뽑을 수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협력업체들을 아예 이렇게 군을 만들어 주시면 모두 그쪽으로 해서 공평하게, 동등하게 어떤 설계 수준과 공사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담당자로서 좀 답변 드리겠는데, 제가 찾동에 대해서 한 3년간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이드로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북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거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협력업체들을 뭐 비용이 적으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개를 그룹을 줘서 하면은 잘 되는 사례들이 50%, 안 되는 게 50%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경우는 뭐 적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모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 현장을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또 사태가 발생하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괜히 그 나중에는 건축가의 탓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시해서 했더니 시공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공사도 그렇고요. 시공사는 별개로 또 설계, 그러니까 협력업체.
협력업체도 그래요. 협력업체도 뭐 통신을 이렇게 모으고 전기를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해서 잘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또 안 좋으면 굳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거를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 이런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항상 그래요. 그 시공업체 선정도 저희가 뭐 주로 얘기하는 게 수의기업 업체가 하면은 뭐 내역 부분에서도 약간 이렇게 그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고 건축가의 의도를 건축가랑 많이 작업하는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공사할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뭔가 건축가의 업체가 이렇게 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추궁이 하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뭔가 이거를 꼭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그 특성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뭔가 좀 주무관과 뭐 건축가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지 뭐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면적의 기준을 정해주셔야죠. 그 견적의 기준은 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달라요. 20% 이상 차이가 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구 자치구 내에 있는 팀을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구에 그게 돌아가는 게 구 자체 내에 있는 괜찮은 솜씨 좋은 숨어 있는 인재들 또는 그런 분들을 쓰는 게 AS도 빠르고 좋긴 합니다. 그건 뭐 좋은데 뭐 알아서 해라는 거고 그런 가이드해 줘야 되는 거는 금액에 대한 부분 이것도 알아서 해요. 그거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단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실행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해요? 실행가냐 아니냐? 이게 그 사실 시공업체 선정이나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보니까 구마다 다 달라요. 또 실행하는 그 방침 자체가 달라서 어떤 분은 허용하는데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실제 작년에 저희 노원구에서 했던 부분 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마을 건축가님이 이걸 할 때 각 마을 건축가님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원구는 정보를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재라든지 어떤 자재가 좋다, 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그 디테일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이거 같이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건축가님들이 사실은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디테일 만들고 특히 가구 디테일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좀 어렵거든요. 해보시면 금세하는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렵던데 그럼 왜 그런 분들 시키냐? 그분들이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 좋기 때문에 훌륭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으면서 하는 건데 실행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건축가님들 MP를 중심으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건축가님은 동시에 3개를 치셨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을 건축가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 건축가가 부득이 다 거절을 하면 할 수 없이 구청에서 예전 방식대로 뭐 지역 건축가를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아이돌본 박람관한테 얘기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인력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한 부분을 구청에서도 이해를 하고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게 자치구다 보니까 구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 좀 다 달라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그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꾸 저는 얘기 그렇다면 자치구의 예산을 어떻게 그 하는지에 따라 설계를 멋지게 했는데 나중에 깎아내야 되는 2번 일을 3번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별도 예산 지원한 사업이 있긴 그게 있어요. 먼저 우선해야 돼요. 별도 예산 지원한 사업이 있긴 있어요. 이게 거의 없을 텐데. 보면 지금 얘기하기로는 MP가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예산 좀 더 배정하고 막 이렇게 MP가 예산 배정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구에서 집행하는 거지 MP가 구청 직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기 1억 이쪽으로 가고 뭐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플렉서블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MP님과 같이 구청 담당자님이 보시고 아 여기는 벽체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서로 공감해서 가야지
이게 한쪽에서 지적해주고 한쪽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비를 받으셔도 외주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시고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실제 건축가분들께서는 그냥 무보수 자원봉사가 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 기부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는 못 드리더라도 건축가분들이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공익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설계비에 대한 거는 아이돌봄 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신 사항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시공업체 선정을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거는 실제 공사에 대한 발전은 자치구에서 담당들이 할 테니까 다만 이제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내역서를 만드는 견적업체를 몇 개 이렇게 저희가 좀 컨택을 사전에 좀 해서 뭐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일을 몰아줄 수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은 물량으로 조금 가격을 개별 건에 대한 단가를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하시는 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을 텐데 견적업체들도 그걸 뭐 대신 우리가 한 번에 5건씩 이렇게 주겠다 시기가 맞는 것들을 묶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개별 건에 대한 그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으면 같은 설계비라도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다른 뭐 이렇게 좀 저희가 규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지는 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천구 김사원인데요. 지금까지 삭정한 4번 해본 것 같고요. 작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 원짜리 기업센터였고요. 그리고 풍남 쪽, 교육청 쪽에서 지금 2번째 하고 있고요. 지난 일단 사업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가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해서 회사에서 이제 매년 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남는 건 거의 없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이 설계비를 사업비 대비해서 유율로 산정을 하시잖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비라는 건 인건비를 따져야 되는 거지 사업비에 따라서 그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작다고 해서 설계하는 쪽에서 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의 어떤 제도가 사업비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실내 건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 실시설비 부분 1.5배를 원래 책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2,200이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을 건데 그게 이제 구나 서울시의 수의계약 범위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보통 이런 답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은 다 2,200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행정적으로도.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공무마을 건축가 분들이 소상공인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왜 고려를 안 해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의시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아직도 수의시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공사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의시담이 한다는 얘기는 그런 계약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치구 계약 파트에서 그거는 저희가 좀 실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아이돌봄 담당관하고도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듯이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를 좀 파악을 하겠고요.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은 현재 5천만 원까지 수익 계약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이돌봄 담당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서울시 총 예산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결국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한쪽이 포션이 많아지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설계비에 대한 조정 방안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만 얼마나 더 올라가려면 공사비에 투입되는 포션이 줄어들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시설비 내에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대폭적인 상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그 7천만 원짜리 그 시설물하고 3억 2, 3천만 원짜리 시설물은 소위 말하는 외주 비용도 벌써 달라질 텐데 똑같은 설계비로 적용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겠고 어쨌든 설계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당장 올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거는 또 아이돌봉 담당관이 금년만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가는 과제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MP를 하고 있는 임정택입니다. MP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제 공간 선정부터 뭐 자문하고 자문단이 구성돼서 말건축가 선정, 그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또 시공 과정까지 계속 자문을 해야 되는 보안 공사 역할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초구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한번 제가 연락을 직접 드리기도 했고 아마 MP한테 연락을 하기 힘든 게 이런 따로 어떤 자문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공유가 없어서 첫 번째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그냥 자문이라는 게 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자문단 구성하고 그것도 사실은 저는 뭐 최소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고려돼서 자치구에 얘기가 전달이 된 건지 좀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문단 구성 비용이라든가 초기 어떤 공간 찾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원구 MP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면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불려다니고 뭐 또 회의 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오케이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써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도시공간 개선단의 MP님들께는 그 마을 공공성 지도 그런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왜 회의 언제 회의했는지 회의록 내면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별로 쓸모없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MP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내 활동비 달라지기는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사업 관련해서 MP 활동비를 별도로 저희가 책정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25개 자치구 마을건축가 MP 분들이 계시고 마을지도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을건축가 MP 분들에 대한 그 소정의 활동 예산은 저희 도공단에서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1년에 저희가 MP 분들께는 1,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부족하시겠지만 다른 활동을 민간 영역 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자문단은 여기서 말하는 자문단은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단을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거고 거기에 마을건축가 MP분께서 MP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지 MP께서 자문단을 구성하시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자문단이 구성해서 자문회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런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분단에서 마을건축가 NP분들께는 연간에 대한 활동비를 뭐 많지는 않더라도 지급을 해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작부의 교수입니다. 사실 저는 저조차도 이렇게 동네 키움센터에 이해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저기 문화예술 창의 체험 놀이 및 배움 활동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거점형?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운영주체에 대한 그 선정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점을 언제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개인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주체가 아까도 문제점을 좀 지적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한정되면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어떤 설계 중에서 변경되거나 잘못 쓰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런 일단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은 주로 거점형 센터에서 제공이 되는 지제고요. 그래서 일단 거점형은 이제 말건축가님들의 건축 계획 분야는 아니고 다른 같은데 일반형 융합형에서도 물론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융합형에서 주로 주어지는 컨텐츠는 우리 그 프로젝트 기반 배움 콘텐츠라고 해서 작은 소품을 가지고 애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이라는 거창한 그림을 가지고 일반 융합형이 계획되는 건 아니고 작은 단위의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뭐 어떤 과제를 주고 그 문제를 애들이 같이 풀어가면서 창의력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운영주체는 약간 그 규정상의 문제이긴 한데 자치구별 현황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 운영주체가 입발부가 돼가지고 계획 단계에 좀 코멘트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하고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구 입장에서도 결국은 그 이 행정 프로세스상 공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주체 공고가 나가는 형태가 아마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공간 조성 단계에서 운영주체가 좀 인발부가 돼서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좀 대화하세요.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기존에 있는 그 키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아까 작은 활동이 일어나는데 사실 아직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례들을 저희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우리가 뭐 PBL 콘텐츠라고 보통 우리는 서울형 콘텐츠를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뭐 가이드 형태나 사례 이런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미술놀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미술놀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가 저희가 한 57종 정도를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큰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아니고 이 융합형이나 일반형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소품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콘텐츠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님 마지막으로. 딜레마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딜레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 내역을 건축가가 조정하고 내역을 해서 다 조정 시공을 맞춰서 나쁘면 괜찮은데 수의계하고 시공을 할 때도 그렇고요. 결국은 내역을 수의계하고 선정된 시공 상태에 의뢰를 해서 결국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버하면 그것을 그 건축가가 이걸 보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첨예하려고 가서 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맞추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발주처의 건축과 감독관이 있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축과 감독관이 함께 이렇게 많이 관여해 주신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교육 적은 발주처와 그리고 시공자의 어떤 이 기술에 맞게 많이 변경되거든요. 그 부분은 면적이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결과적으로 또 건축교육 투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MP로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최종적으로 결국 디자인 바꾸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분을 올해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아직도 딜레마고 그 부분을 뭔가 다뤄주시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마 그 작업하실 때 조금 만나게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 말씀 오늘 어차피 논의되는 거니까 작년보다는 저희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특히 아이돌 담당하는 공단하고 MP님하고 자축하고 소통해서 또 개선책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까지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말씀하면 좀 다른 건데요. 농산부의 이동생인데요. 저희는 키움이 사실 2개뿐이 없어요. 근데 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은데 몇 명 계시는데 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누굴 선택할까? 너무 미안하고 어린이 시설을 하는 분을 선택을 할까? 근데 이제 또 완전히 부합되는 분은 또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분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불안전지가 싫어서. 근데 영상부는 아이들의 숫자가 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년 인구가 적어서 앞으로도 영상부는 키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제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마을 건축 회의를 했었어요. 영상부. 근데 마을 지도 만드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혹시나 키움을 정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용산은 앞으로 별로 없을 것이다. 저희는 마을 지도가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게 얘기한 건지 이런 경우에 뭐 키움을 정말 하고 싶은 분은 다른 그룹 가니까 예우면은 다른 그룹 가시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프로젝트니까 유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없나 보요. 여기 아까 사실은 저도 오늘 발표할 때 처음 들어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청에서 그 마을 건축가를 선정하는 부분이 약간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봐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데 예전에는 그냥 MP님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저 케이스에는 어떤 분한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부득이 하나 더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각 마을 건축가의 포트폴리오가 구청에서 리뷰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저도 조금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구청에서도 이왕이면 마음에 들기분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두 군데 사전에 만들어서 많은 건축가면 구청 담당자랑 같이 좀 한번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은 저는 오늘 이후에 결정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까지 달라고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했더니 뭐 한 분은 일요일날 했고 한 분은 뭐 어저께 돼서 좀 늦었지만 두 분을 봐갖고 이제 담당자님하고 이렇게 쉐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전문이 아니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이 그래도 일변했으니까 포트폴리오 어떻든 간에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는 도중에 누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스케줄 자체가 좀 애매해서. 짧게만 보충 설명 드리면 자치구에서 뭐 일방적으로 선정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용산구는 예외적으로 아주 개수수가 적은 경우이긴 한데 가령 뭐 마을 건축가가 A구에 한 뭐 7, 8분 계시는데 뭐 희망하시는 분 또 경험 있으신 분 뭐 이렇게 해서 한 4, 5분 정도로 후보군을 뭐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자치구하고 교수님 조금 이렇게 유쾌하지 않게 보셨던 것 같은데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최종 키움센터 프로젝트 하는 그 마을 건축가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 담당, 실제 사업은 자치구에서 벌어지니까 자치구 담당들하고 마을 건축가분들하고 이제 협업이 조금
미진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좀 얘기도 대화도 좀 잘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될 수 있는 건축가분들이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을 건축가 프로젝트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도 조금 의견을 내서 LP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보자라고 조금 보완이 된 작년하고 좀 다르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지는 조금 있어갖고 지금 여쭤보니까 용사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 설명 드리자면 마을 건축가 제도 전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을 지도장서 있고 키움센터가 있고 각종 이제 이해본부가 있어요. MP님들이 건축가님들 다시 만나보고 소통해보시면 실제 이런 아주 작은 인테리어 업무에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큰 시각으로 뭔가 지도를 작성하고 뭔가 전략을 이용하는 게 개별 산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MP분들께서 적절히 1년이라는 시간의 그 틀 안에서 보셔가지고 어떤 분이 키움센터도 하고 마을 지도도 하고 기획업무 동시에 다 하면 좋지만 또 그러지 않은 상황 그분에게 굉장한 그 자기 개인 그 사무실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약간 뭐 MP가 부탁 감독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기 힘들고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MP분들께서 그 구에서 해야 될 일의 양과 마을 건축가의 그 수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하셔서 적절히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업무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해주셨죠? 기획업무 이제 올해 서비스하는 진흥법 개정되면서 그 모든 공무원 중은 기획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구성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 서비스처럼 진흥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고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뭐 법에서는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약간 그 예산을 마련해서 공원 주가 마을 건축가들 그런 업무를 좀 사전에 수행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일정 기여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지도 지난번에 80분 정확한 인원 파악해달라는 것들이 저희가 마련해놓은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지도에서 활당을 하고 기획업에서 활당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예산이 언제 나오나요? 예산은 벌써 나와 나왔어요.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항상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년 예산을. 그래서 그게 막 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시 전체 테두리에서 예산 조정하다 보면 11월 말이나 12월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정확한 액수는 그 연말에 결정이 있어서 1월이 되면은 그때 이제 새로 그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또 그 사업 구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크게 간단하게 설명을 세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차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요. 용산에 금년에 4개 예정이랍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늦었지만 네. 저기 오늘 이 자리는 저 설계자 입장에서도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담당 중간님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는 도시공학에서 일하는 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축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축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에러척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중랑구 MP 이수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 2분 정도 이 사업이 좀 어렵다, 많은 도움 받고 싶다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별도로 메일을 주신다거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신 끝내도 되겠죠. 작년에 성동구 사업하실 때 건축가로 감독 의뢰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전부 다 이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쪽 파트에서 직접 다 수행하는 거로 진행됐었나요? 건축과 주무관님께 협력 요청을 계속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면 큰 사업에 중점을 주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여력이 안 되세요. 인력이니까 작년에는 전부 다 뭐 1억 미만 소규모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실태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워크숍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들은 회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회의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